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스토리 부토리입니다.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관계부처 합동 자료일에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전 이걸 보면서 2월 12일 나온 대책에서 뭔가 그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 정책이 나왔던 내용보다도 앞으로 또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내용이 은근히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총량 관리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P2P 있죠. 지금 대부업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으로 융통한 부동산 이제 매수를 위해서 이제 조달한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랑 임대사업자 매물을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 이 임대사업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면 보유세를 되게 강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뭔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의아하더라고요.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2026년도 가계부채 수준이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은행권이 총량 관리를 하도록 유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경상 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 1.5%로 설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준 대비 GDP 이런 것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뭐 가장 높고 뭐 미국이 뭐 60 몇 프로, 일본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많으니 이런 규제를 하겠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취약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경우 그리고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26년도 가계대출 관리 실적 집계 시 정책 서민 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은 예외 인정 물량으로 확대해서 놔두겠다. 제가 생각하기로 정책 서민 대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보면은 거의 아파트 이제 구간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그리고 뭐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은 9억 이 정도기 때문에 한 5억에서 8억 구간의 아파트들 특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아파트들이 지금도 물론 상급지와의 어떤 갭 메우기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져요. 이 뭔가 수요를 계속 누르고 있죠. 뭔가 이걸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수요를 자극시키고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 대출을 받을 때 뭐 30년, 40년 이렇게 만기 설정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만기 일시 상환도 있단 말이에요. 신용대출이나 뭔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1년에 한 번씩 만기가 되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 그런 만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연장을 안 해줄 거다. 근데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그거는 허용하게 해서 팔게 해주겠다. 대출 이제 뭐 세입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입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앞으로 시장이 두 가지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아파트죠. 뭐 빌라라든지 뭐 아파텔,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들, 빌라 이런 곳들, 그 다음에 건물 시장. 물론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 같다는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건물 시장도 많이 죽었지만 늘 이 부동산의 아파트에 대한 그 규제가 심해지면 비아파트로 계속 돈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대상주택은 주택을 가진 두 채 이상의 보유를 가진 개인 혹은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는 일반 개인 다주택이 있고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주택에 한해서 되는 거고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이런 경우는 내가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정 체결한 경우는 제외로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이런 약정을 체결한 경우 처분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 사항이 있어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뭐 어린이집, 중공업 미분양 주택,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구 감소 지역,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자본가 이런 것들, 문화재 이런 것들은 예외 사항으로
둔다는 겁니다. 주택수 산정. 이거는 뭐 세금이나 이런 걸 다룰 때 예외사항이 아니라 지금 이 정책에 해당하는 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에서의 다주택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6번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사는 게 좋겠죠. 이런 지역들이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대출 만기 연장 시 차주의 주택 보유 현황을 심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하냐면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이 있대요. 홈즈, HOMS 여기를 통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보유 주택수를 확인을 하겠답니다. 근데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게 은행권별, 금융회사별로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전 금융권이 아직 확대가 안 됐나 봐요. 이 사이트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동의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직접 뭐 다주택자임을 뭐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아님을 확약하고 적발하는 경우는 즉각적인 기한 이익 상실. 이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거는 대출 받은 거, 주택담보대출 다시 회수해 가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동의서 제출을 만약에 안 하는 경우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 개인의 어떤 정보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이 규제가 나온 거는 그건 것 같아요. 5월 9일까지 지금 현재 2월 12일 규제 때문에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한해서 다주택자 매물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계약간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후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공급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계속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것 같고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안 된다. 대신에 아래 조건이면 연장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제 안 되는데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거죠. 불가피한 경우는 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 허용해주겠다.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전세입자 있는 경우 그 사람의 만기까지 연장을 해주겠다. 전세입자 만기 종료되면 이 주택담보대출 이제 종료될 거다. 갚아라.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못 갚으면 그 이후에는 아파트를 팔라는 거죠. 그 전에 만약에 너가 계산을 해보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만기 연장까지 이 돈이 조달이 안 되면 그러면은 그 전에 아파트 팔라라고 이 지금 법이다. 이 지금 이제 규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오늘 발표일 기준 4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4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는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인데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늘려주겠다. 그래서 대책 실행일 전일 이때가 언제냐면 유예기간을 좀 줬어요.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서로 뭔가 금액을 이제 서로 저는 뭐 언제 나가겠습니다. 뭐 언제 뭐 연장하시죠.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그런 갱신 있죠. 이런 묵시적 갱신들 그리고 발표일 4월 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 계약의 종료일까지 요 만기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이것도 조건이 붙어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전에 2월 12일 날에 나온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좀 다른 거는 이 12월 31일까지 이 접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나오면 의미가 없는 게 애초에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5월 9일 전까지 팔아야 이 양도세 중과가 안 돼서 계약해야 지금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고 의미 있는 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지금 저층 매물들이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놓은 이유는 제가 느끼기로는 5월 9일 전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매물 더 내놔라. 지금 시장에 매물이 소진 속도가 빠르고 이미 다 계속 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너네 이거 주담대 받은 사람들 연장 안 해줄 거니까 5월 9일 전에 내놔 라고 저는 오히려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한을 늘려준 것보단. 그래서
요 내용들이 계속 보완 조치로 나온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 기준은 무주택자,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만기일시 상한 주담대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사실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주택담보대출 예전에 가능했던 게 이제 뭐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대출을 받았었어요. 전세입자가 끼어 있는 경우인데 주택담보대출로 뭐 갭 투자로 해서 매수했던 그런 경우들. 근데 과연 이 물량이 많을지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5월 9일 전에 이미 정리할 사람들은 지금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신청이 들어가도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문서상에는 2주라고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허가가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주가 걸린다고 해요. 그럼 5월 9일 전에 이게 어쨌든 계약이 되려면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4월 뭐 둘째 주까지 4월 둘째 주까지 허가 신청이 막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미 팔 사람들은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냈고요. 그래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보통 뭐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죠. 근데 뭐 토지거래 허가부터 4개월 혹은 6개월 내에 입주 이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 2월 12일 날 나온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는 그때까지 입주도 미뤄줬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입신고도 미뤄준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보완 효과. 네. 그래서 뭐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부터 4개월 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겼다. 왜냐면 실거주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입주를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냈다. 이거 2월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2월 12일 날. 어쨌든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간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취득하는 경우는 이거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행 기준으로 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이미 계약한 건이 있는 경우 종료일이 26년 10월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26년 6월부터 거래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입주까지 허가부터 입주까지 보통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늘어났죠. 6개월까지로. 근데 이제 26년 4월부터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고 발표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만약에 27년 12월이라면 26년 4월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혹은 뭐 27년 8월부터 거래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넣어둔 거죠. 27년 8월인 이유는 당연히 만기가 12월이니 입주부터 허가부터 입주까지 4개월 기간이 있으니 이때 27년 8월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임대차 종료율이 2년 뒤인 경우에는 2년간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는 건가? 이렇게 했더니 2년간 허용은 아니고 일단 1년마다 연장을 하고 2차는 나중에 또 재심사를 하겠다. 근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아파트 팔라고 하는 거가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등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의무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만 만기가 연장이 됐는데 이제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좀 더 기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동일하게 앞에 다주택자 내용과 동일하고요. 만약에 법령상 이제 거주해야 되는 의무 기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전매 제한, 내가 청약에 당첨됐는데 전매 제한이 붙는 것들이 있죠. 뭐 지금 투기가열지구나 이런 데는 전매 제한 3년 붙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팔거나 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건데 그 제한 종료일까지 유예를 시켜준다는 거고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이거 전매 제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그런 걸로
만약에 아파트 입주를 못하면 이거 팔아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발표일까지 금융회사, 4월 1일까지 금융회사가 이 대출을 빌린 사람한테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을 통보를 미리 한 경우는 또 뭐 이제 예외로 해준대요. 뭐 그때까지 만기 연장으로. 이때 뭐 문자를 해가지고 당신의 만기일은 27년 4월 1일입니다. 이렇게 뭐 연락이 간 경우는 그때까지로 연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월 1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은 4월 16일까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이거를 지금 얼마나 많은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혹은 기존 전세입자의 전세 그 보증금 상승분으로 보통 재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투자한 게 이전 23년, 22년 전세 그 하락기가 왔을 때 전세가가 많이 낮아져서 그때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 같은 거죠. 그걸 활용해가지고 역전세 난 걸 좀 방어했어요. 그때 아마 이제 받으신 분들은 그때 받으시거나 하셨을 텐데 이후에 이제 이거를 유지를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혹은 후순위 대출로 집을 산 분들인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사업자 대출을 집을 사는데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산 분들을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처분, 추가 대출 금지, 전입 의무 등이 부과되는 대출 약정. 약정할 때 보통 입주, 전입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기존 주택 6개월 내에 뭐 처분하는 거 이런 조건들이 다 붙습니다. 근데 그걸 위반하는 경우 이제 그것들을 다 회수하겠다라는 거죠. 회수가 중요한 거죠. 연장 안 해주겠다 해서 멈추지 않고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서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선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된대요. 이거 P2P죠. P2P 대부업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 이걸로 대출 규제 적용된 거 이걸로 집산 분들 대출 규제 이거 적용하겠다. 근데 원래는 이 P2P 대부업이 그 LTV 한도 안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LTV 한도로도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은 예를 들면 8에서 12% 정도의 고금리를 이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집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남권이나 이렇게 약간 로또 청약 당첨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을 좀 많이 했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25억 초과에 대해서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1년에 내가 한 로또 청약이 됐어요. 뭐 방배 이런데 청약이 됐는데 안전마진이 20억이에요. 그러면 1년에 내가 뭐 예를 들면 5억 정도를 빌리는데 1년에 이자가 10%씩 내서 5천만 원이라고 쳐도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쳐도 20억 가져가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뭔가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이자를 내고도 이걸 가져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 분들은 이런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는 LTV 한도가 없었는데 적용이 된다. 규제 지역은 40%, 비규제 지역은 70%. LTV 한도 넘어서서 추가 대출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시행 시기는 바로 내일부터 4월 2일부터입니다. 결국에는 이 추진 배경이 다주택자들이 이런 집을 갖고 있어서 이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을 설정을 해줬더니 상승세가 좀 둔화됐네. 왜냐면 이때 그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거래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가격이 조정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을 내보낼 때 지금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전세태고 자금 대출이.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매수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수요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자연스레 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매물이 안 좋고 빨리 팔고 싶어서 다주택자들이 이걸 가격을 조정했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그 가격이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했더니 좀 가격이 조정이 됐다더라. 근데 여전히 5월 2일 이후에 매물 잠김이 우려되니 그러면은 대출 규제 우회가 증가할 수 있으니 P2P를 일단 막아놓으면서 이런 걸 낸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우려되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거를 종료를 안 시키면 되잖아요. 이거 중과를 지금 5월 9일 이후에 해버리니 사실 이거 앞에 나온 법이 규제가 하나도 지금 소용이 없어졌어요. 부동산 대책들이. 왜냐하면 부동산 지금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에 내지 않으면 아파트 지금 8억에 팔면 내는 세금과 5월 9일 이후에 10억에 팔아서 내는 세금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9일 전에 8억에 팔 사람들은 이미 8억에 팔았고요. 내가 나중에 그냥 고민하다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9억이 돼도 팔질 않을 겁니다. 거의. 왜냐하면 10억에 내놔야 내가 8억에 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은 부동산이 양도세 중과되고 나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긴 했었죠. 뭐 과거랑 똑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럴 만한 어떤 요인이 없는 거예요. 5월 9일 이후에 무주택자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연장이 안 되니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일부 매물이 나오겠죠. 근데 다주택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3년부터 22년부터 해가지고 25년까지 저도 뭐 며칠 이제 정리를 했으니 이미 정리할 사람들은 많이 정리했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 내에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네.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하기엔 그리고 좀 슬프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투기 목적. 내가 지방에 사는데 나 수도권에 꿈이 있어. 나 서울에 가고 싶어. 서울에 갭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경기 남부 살다가 내가 언젠가 서울에 가야지 미리 사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투기일까요? 이 미리 사놓은 사람들을 다 투기로 지금 조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제가 느끼기에 일반 사람들이 개인의 땅을 소유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정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공임대에 대한 얘기만 어필하고 있죠.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도 앞으로 나올 것 같다. 내가 경기 남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구리에 지금 투자해 놓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분명히 그 금액을 넣어 놓을 것 같아요. 고가주택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규제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15억 이상, 20억 이상에 대한 거를 넣어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언제까지 뭐 팔아라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진짜 실거주 1주택 아니면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가만히 놔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정부가 계속 하진 않습니다. 정부는 돌고 돕니다. 근본 대책에서 DSR 확대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라고 나왔어요. 예전에 이거 2026년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게 작년 12월 19일에 나온 건데 DSR 적용 범위 확대할 거다라고 사실 미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없었습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지금 집을 살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DSR 적용 확대 시 차주 역량 등을 분석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발표하겠다. 이거를 내지 않고 있는 건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이 DSR의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 일반 국민, 서민입니다. 현금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영향이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DSR 애초에 지금 그 아파트 대출 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연봉 5천만 원인 분들 총 합산으로 1억인 분들이 6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DSR에 걸리는 사람들은 결국에 연봉 1억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부부 합산 1억 이하. 그럼 결국에 이제 일반적인 그냥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막 고소득 엄청 뭐 연애 막 1, 2억씩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를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시장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SNS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나온 내용들이 살짝 애매한 이유는 애초에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 전입 의무라는 게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5월 9일까지 계약분에 한해서 뭐 늦춰줬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혹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좀 늦은 시점까지 이미 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인데 세입자 만기가 되고 나서도 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경우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프로세스는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경우에는 5월 9일까지 계약분에 한해서 9월 9일 잔금 등기 이때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개월이죠. 계약부터 잔금 등기까지 4개월. 그 다음에 입주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때까지. 그 다음에 신규 같은 경우는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터 입주까지 6개월간 잔금 등기를 하면 되고요. 입주까지는 똑같이 이제 그 전세 만기 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늦은 시점이지만 최대 2월 11일까지 입주하라라고 이제 문서상에 넣어놨죠. 조건은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인은 무주택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이번 규제에서 중요한 거는 5월 9일까지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그 유예 이걸 늘려줘야 돼요. 제 생각에는 중과 유예 이 계약 기간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 다주택자 매물이 더 많이 급하게 출회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5월 9일까지 조금이라도 매도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이렇게 부동산도 돌고 가보면서 좀 내가 찾을 수 있는 매물은 없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오히려 하급지가 막 가격이 막 뛰어오르고 있으니까 15억 이상, 20억 특히 20억 이상 시장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급지랑 상급지 간의 갭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오히려 상급지 갈아타기가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4년 이상, 5년 이상 갈아타기를 못 하신 분들, 자금이 내가 좀 있는데 관망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급지의 가격이 내려오는 시점이 매수하기에 적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세 만기까지 이제 연장을 했다라는 거는 집주인 입장에선 결국에 이거를 파느냐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곧 전세입자 분들이 전세 만기도 내가 집주인의 의사에 의해서 정부 정책의 이런 역할에 의해서 이제 세입자분들은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 임차인으로 지금 살고 계신다면은 이제는 임차인에서 벗어나서 좀 집주인이 돼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똘똘한 한 채의 실거주 내가 어디를 매수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해보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보시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배우자 있으신 배우자분이랑도 얘기해 보시고 앞으로 이제 자본주의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지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